네, 안녕하세요. 고려대 이비인후과의 임기종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명과 과민 반응 환자를 어떻게 평가할까? 티나이투스와 이제 하이퍼 어쿠시스 환자에 있어서 오디올로직 테스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2021년 유서 깊은 경위 이명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된 게 정말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제가 사실은 기계적으로 하던 이명도 검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명의 청각학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능 청력 검사상에서 난청은 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난청의 정도가 심할수록 이명이 동발된 가능성은 많습니다. 특히 급성적인 돌발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 후에 이명의 발생률이 뭐 높다는 건 우리 알고 있죠. 게다가 이제 8kHz 주변 그것을 초과하는 영역에서의 난청이 이명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어음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 이명 환자의 그런 소리치료 청각 증폭을 위해서 보청기 처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처방 선택에 도움이 되는 엄청력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명도는 특히 이게 청력의 손실 영역과 이명의 주파수가 비슷하거나 일치하고 그 강도도 그 근처와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 검사 같은 것들도 이런 급성 이명인 경우에는 이제 중이염이나 삼출성 중이염 때문에 전음성 난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B, C 이렇게 나올 것이고 혈관성 이명인 경우에는 이제 맥박에 일치하는 규칙적인 동요, 퍼투베이션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근육성 이명 같은 경우는 아주 불규칙적이고 빠른 동요, 기관총 같겠죠? 그리고 이제 개방성 이관에 관련해서는 강한 호흡과 연관되는 그런 큰 동요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성으로 이런 큰 동요가 보이고 또 근육성 이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불규칙한 이런 빠른 동요가 보인다는 거고요. 개방성 이관에는 이제 호흡과 연관되는 이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간 반응 ABR도 하게 되죠. 그래서 레이턴시가 딜레이가 된다거나 또는 미세혈관 압박 증후군처럼 타이프라이터 티나이투스 그리고 투 웨이브 앰플리튜드가 감소하면서 원쓰리 레이턴시가 딜레이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음양 방사 같은 것도 우리가 검사를 하기도 하죠.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제 티나이투스와 관련된 이명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4kHz에 한 30dB 정도의 청력 소실이 있는 소음성 난청으로 추정되는 분 이명도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치 매팅 같은 경우는 이분의 말을 들었을 때 이명 주파수가 약 6000Hz 정도 된다고 하셨고요. 라우디니스 같은 경우 이명의 강도는 약 30dB 정도로 측정이 됐고, 이 이명 주파수의 청량 역치인 히어링 트레시홀드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 25dB고요.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음의 최소 레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라우디니스 매칭과 마찬가지로 30dB였습니다. 그래서 이명을 차폐시키는 최소 레벨인 미니멈 마스킹 레벨 같은 경우에는 35dB로 측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완전히 컴플리트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지듀얼 이니비션은 60초 정도의 마스킹을 줘서 그래서 한 2분 30초 정도 차단된다고 하십니다. 차단되는 거는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잘 차단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킹을 할 때 이 네로우 밴드 노이즈로 차단할 수도 있지만 화이트 노이즈로 줘서 차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보셨는데, 그거를 이제 강론으로 한 번씩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피치 매칭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프리퀀시에서 이명이 들리냐를 검사를 하는데, 아, 어, 이렇게 다양한 채널 하에서 이 협대역 잡음, 그러니까 네로우 밴드 노이즈를 사용하거나 이제 화이트 밴드 노이즈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명이 있는 귀에서 먼저 검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명이 있는 귀가 너무 안 들려. 청력 장애가 높아요. 그러면은 적절한 자극음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대편 귀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대편에서 검사했다는 걸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극음의 강도는 순음 청력 역치상에서 뭐 한 10에서 15dB 정도로 한다고 하고, 자극음의 길이는 한 2, 3초로 해서 어느 프리퀀시에서 들리는가를 이제 찾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검사 순서는 이렇게 125, 12,000 순음을 번갈아 들려주고 어느 쪽과 비슷한지 묻는 검사도 있지만, 1kHz를 기준점으로 1kHz씩 증가되는 방법이 또 프로토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순음 자극음에 가장 비슷한 쪽으로 접근해 가면서 가장 비슷한 주파수를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협대역을 먼저 써주고, 그래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백생 잡음을 들려준다는 것이 이제 책에도 나와 있고요. 대개 그 T9투스의 피치는 3kHz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9투스의 피치는 맥시멀 히어링 로스가 있는 그 프리퀀시 리전과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계 회사에서 제시한 매뉴얼 보면 1, 2를 비교해서 2, 3을 비교해서 3, 4를 비교해서 쭉 찾아가지고 이제 4.125까지 굉장히 자세히 찾는 그런 방법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명 감도 검사는 라우드니스 이제 매칭이기 때문에 이명이 있는 귀에서 검사를 하고 자극음은 한 2, 3초 주는데, 이명 주파수의 순음 또는 잡음으로 해당 청력 역치에서 5dB씩 이렇게 해보다가 비슷해지면 1dB씩 증가가면서 비슷한 크기를 찾는 상승법으로 검사를 합니다. 측정 단위는 dBSL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역치보다 얼마나 더 높냐. 5dB 높으면 이제 5SL이 되는 거고, 10dB 높으면 10SL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55, 60, 60, 65, 65, 또 65, 이런 식으로 좁혀가면서 이제 스텝 사이즈를 좁혀가면서 정확한 라우드네스 매칭을 해준다. 그래서 대개 라우드네스 매칭은 평균적으로는 한 6.1dB S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치 매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고음에서 많겠죠. 예. 그리고 이런 것을 보시면은 이제 라운드네스 피치 매칭이 거기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맥시멈인 3kHz가 아니라 이명은 이제 3250에서 들리기도 하고, 그때 히어링 레벨은 이제 한 65쯤 되고요. 그것보다 5SL 더 큰 70 정도에서 이제 라우드니스 매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건 화이트 노이즈로 마스킹을 하는 것이라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한 35 듣기 시작해서 그것보다 10SL이 높은 한 45 주면 이제 미니멀 마스킹 레벨을 달성할 수 있고, 그걸로 이제 해보면은 컴플리트하게 차단되면서 레지듀얼 이니비션이 한 1분 23초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미니멀 마스킹 레벨 같은 경우는 그 이명 주파수의 협대역 잡음을 이용하는데, 이때 백색 소음을 사용하기도 해서 이때 차폐 수준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협대역과는 좀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명이 있는 귀에 차폐음을 들려주는데,
자극음의 길이는 한 2, 3초 정도로 하고요. 5dB씩 상승하면서 이명이 들리지 않는 차폐가 있다면 1, 2dB 스텝으로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이제 미니멀 마스킹 레벨이 있는지를 이제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니멀 마스킹 레벨이 5dB 이하면은 마스킹 효과가 좋다고 하고 7에서 이제 17.5 정도면 보통 20 이상 되면은 너무 큰 소리를 줘야 되니까 효과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대개는 이제 8SL 이하에서 미니멀 마스킹 레벨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편측낭청에서는 이명검사 및 차폐 잔류 억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정상 측에서 측정할 수도 사실은 있는 거죠. 차폐음은 이명 음조 검사에서 얻어진 이명 주파수의 협대역 잡음을 이용하는데 이 헷갈리는 게 백색 소음을 사용하기도 해서 이때는 차폐 수준이 협대역과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볼까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이명이 요 80에서 잘 측정 안 되고 3250에서 측정되는데 그때 히어링 스레스홀드가 65dB 그것보다 라우드니스 매칭은 OSL 높은 70이 되고 마스킹 노이즈 스레스홀드는 이 백색 소음을 주니까 한 35에서 듣고 그것보다 10 SL이 높은 45에서 이제 미니멀 마스킹 레벨이 있고 그걸로 하니까 이제 컴플리트하게 잘 차단되더라. 레지듀얼 이니비션도 1분 이상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서 네로우 밴드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요 때는 이제 3000에서 들린다고 해요. 피치 매칭이. 근데 이제 그때 히어링 스레스홀드는 이제 80이 되고 라우드니스 매칭은 OSL 85에서 들리고 마스킹 노이즈 스레스홀드는 80 미니멀 마스킹은 그것보다 10SL이 높은 90에서 들리고 그걸로 차단했을 때 이제 컴플리트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대역과 백색 소음이 틀리고 또 이제 프리퀀시 별로 그때 또 히어링 스레스홀드가 틀리기 때문에 그 히어링 스레스홀드를 반영한 라우드니스 매칭을 해줘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백색 소음과 협대역 잡음에 따라서 또 미니멀 마스킹 레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 도표나 예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잔류 억제 검사 레지듀얼 이니비션은 이명주파수의 이제 순음이나 협대역 잡음을 이용하죠. 미니멀 마스킹 레벨에서 얻어진 강도에서 이제 10dB 큰 강도를 사용해서 이명이 들리는 귀에 이제 60초간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딱 중지하면 이명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컴플리트 RI 부분 감소하면 이제 파셜 RI 감소하지 않으면 none 악화되면은 이제 exacerbation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이니비션 캐릭터리스틱과 마스커빌러티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명이 다시 들릴 때까지의 시간, 즉 요 잔류 억제 차단, 이명이 차단되는 그 시간을 이제 초로 기록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정말 이렇게 이명도 검사를 원칙에 따라서 검사하는 거를 해보면 이 현장에서 우리는 뭐 저도 그렇지만은 검사를 좀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뭐 제일 청력이 많은 데에서 떨어지고 뭐 아마 그 근처에서 그 라우디니스 매칭이 있을 거야 라고 그냥 무조건 생각하는 그런 사실은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MML이나 RI도 뭐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검사 안 하거나 시간이 든다는 이유로 사실 많이 생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믹싱 포인트를 구하는 방법도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소리 발생기를 착용해서
이명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최초의 소리 크기를 이제 혼합점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검사 시에 이명이 들려야지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소리 발생기인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쓸 때 표현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불쾌 수준은 이제 uncomfortable loudness 레벨인데요. 순음 청력 검사기를 사용해 가지고 각 주파수에서 순음 청력 역치상으로 30에서 50dB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극음에 대해서 장기간 들을 수 없는 정말 불쾌감이 느껴지는 소리다 라고 그렇게 불쾌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제 2.5에서 5dB씩 상승하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에 동반되는 이런 청각과민증, 음과민 반응, 하이퍼어쿠시스는 이런 외부 소리에 대한 과민 증상으로 이명과 동반해서 이제 환자의 불편감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언커프드 라우드네스 레벨로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이퍼 어쿠시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퍼 어쿠시스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디너리 사운드에 대해서 아주 과민된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이 소리에 대한 이런 이제 잘못된 이 톨러런스를 이제 decreased sound tolerance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미소포니아 같은 것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특정 음에 대한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감각, 불쾌감을 뜻하고 또 네거티브 이모션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포노포비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좀 더 뭔가 이제 피어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명이나 하이퍼요크시스는 같이 발생하기도 또 따로 존재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커밍스에서는 이 하이퍼어쿠시스를 뭐 그렇게 확연한 데피니션은 없다. 하지만은 이제 노이즈 인톨러런스, 어노이언스, 그리고 디스컴포트 등으로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명과 주로 잘 나타나고 더군다나 이제 스타페디얼 리플렉스 같은 게 없어지는 이런 현상 뒤에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셜 팔시가 있다든지 마이그레인이 있다든지 라임 디지즈, 벤조다이제핀의 위드드로얼 상황에서 그런 곳에서 이제 스타페디얼 리플렉스가 없어지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그 이후에 하이퍼어쿠시스가 심해진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5.9에서 7.7% 정도의 이제 유병률을 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검사할 때 리크루트먼트와 관련해서 이제 검사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14개의 퀘스처너리를 해서 소음 때문에 이제 이어플러그를 사용한다든지 무시하거나 참기가 어렵다, 읽기 듣기 집중이 안 된다, 외출이 두려울 정도 초대를 거절하게 되고 조용할 때 소리 들리면 더 싫다, 스트레스 또는 이제 특정한 소리 때 더더욱 심해지는 그런 14개 관련된 설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이제 그 멀티플 액티비티 스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70점 이상 하면은 이제 안 좋은 건데 excessive loudness, pain, 뭐 stress, tense, angry, irritation, 뭐 집중하기 어렵고 쉬기 어렵고 sleep 같은데 어렵고 그래서 어떤 감각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챌린징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이런 MASH 인벤토리도 있습니다. SISI가 이런 누가 현상을 측정하는 거죠. 이제 당연히 와우의 기능이 망가지니까 이런 1dB 정도의 미세한 강도 증가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후미로성 난청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이퍼 어쿠시스의 치료는 이제 TRT가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이제 63% 정도 호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을 보면은 이제 100dB 이하에서도 막 불편함이 오는데 TRT를 통해서 이제 12dB 이상 좋아진다는 거죠. 이제 한 80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니에르 병과의 이 연관성도 생각하고 있어서요. 68% 이제 귀가 멍멍하고 4%에서 정말 최악으로 느끼는데 여성에서 많이 느껴지고 이게 이명 하이퍼어쿠시스 어지럼 등등과 이제 이 메니에르 병들이 이제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명도 검사를 피치 매칭, 라우드니스 매칭으로 해서 미니멀 마스킹 레벨을 찾는데 대개 이제 8SL 그 사이에서 차단될 수가 있고 레지듀얼 이니비션은 MML 플러스 10dB를 60초간 제시했을 때 얼마나 차단되느냐 그리고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위한 믹싱 포인트 계산과 그리고 언컴포터블 라우드네스 계산으로 이제 하이퍼어쿠시스에 대한 스터디를 하겠다는 것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